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2018년도 미국 경제 전망이 어떨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의 그 기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경제 호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긴 경제 성장이 진행 중인 것이 현재인데 이 모멘텀이 계속 얼마나 오래 강하게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기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물론 텍스 컷입니다. 이 텍스 리폼의 요소인데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3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텍스 컷인데 이 감세가 내년도에 미국 경제 구석구석에 모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 경제는 내년에 좋습니다. 나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모멘텀이 있고 또 감세로 인해서 가정과 기업에 돈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이 감세안이 처음부터 논쟁적이었던 것처럼 누가 얼마나 더 덕을 보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은 크게 다를 수가 있고 계속해서 논쟁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내년도 미국 경제 전망 그리고 전체 개요와 분야별 전망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제 전망이라는 건 일종의 예언적 성격의 예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계속 나온 경제 전망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라든가 고용, 실업, 성장률, 소비 거의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상과 전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텍스 리폼 당시에 나온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보수 쪽의 견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생각하는 견해인데 감세를 하면은 기업과 소비자가 여유가 생기니까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도 늘고 임금도 는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감세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조 5천억 달러라는 돈이 들어가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옵셋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이제 진보적인 쪽의 견해는 주로 이제 민주당 쪽의 견해입니다만은 이미 미국의 경제 호황은 수년 동안 계속이 되어 왔었고 기업 측의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 현재 있다.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는데 기업들이 별로 투자를 한다든가 임금이라든가 고용을 늘리는 기색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대기업들의 일부 성향대로 돈을 재놓고 또는 섬에다가 은닉을 하고 또 다른 비즈니스 합병이나 하고 코스트 다운을 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이라든가 고용에 미온적으로 나오면 어떨 것이냐, 이제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통과된 직후에 몇몇 그 대기업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임금을 올리겠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뿐 아니라 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요약해서 말씀드릴 그 전망은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칼럼니스트인 리스 와일러스의 기고문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탁 마켓에 대한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증시의 호황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감세로 기업들의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증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S&P 500 회사의 내년도 평균 주가 상승률이 11.7%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주 괜찮은 전망입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보통 사람들에게 모두 관련된 사항이 이제 주택시장이죠. 주택시장은 감세안 때문에 다소간의 네거티브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라든가 프로퍼티 텍스에 대한 세금 디덕션율이 내려간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 기조가 단단해지고 금리, 고용 등이 호조로 나온다면은 이 분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전망도 역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퍼티 텍스라든가 이 로컬 세금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그리고 일리노이도 여기에 소속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주택시장의 거래가 어느 정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에 대한 예상입니다. 가장 큰 덕을 보는 쪽이 기업들인데 세금이 35%에서 21%로 아주 크게 내려갔습니다. 지난 디프레션 이후에도 한 8년 동안 회복세가 아주 지지부진하게 지속이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대기업들은 다 잘 살아남았습니다. 대기업들의 앞으로의 행태가 이제 주목거리입니다. 이들이 남는 돈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중소기업들을 합병하는 형태로 회사만 늘리게 될 것인가 해외에 투자한 지분을 미국으로 들여올 것인가 아닌가 고용과 임금에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은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이런 여부가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기업들의 배만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런 상반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빈부격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제 개혁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처음부터 이 빈부격차 확대, 소득의 불균형 이 이야기가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 내내도 이것이 부자를 위한 감세다 이런 부정적인 성격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국가 경제 확대다 하는 긍정적인 예상도 공존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이 봉급이 올라가는 것과 소위 executive, CEO, 사장님, 회장님들의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AP통신이 분석한 것을 보면은 작년도 CEO의 연봉이 8.5%나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 1인당 1,100만 달러를 더 받았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일반 소시민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CEO의 연봉이라는 것은 회사 수익금 플러스 증시 상승 여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더 벌고 CEO가 연봉을 더 받고 또 근로자의 봉급은 오르고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어느 쪽이 더 덕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미국의 빈부 격차 확대는 이미 3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됐는데 지역적인 격차가 우선 문제입니다. 도심지의 경제 그리고 서버브 지역의 경제, 이 소득 격차가 점차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종 간의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인과 에이시안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과 흑인과 히스패닉의 소득 올라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하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졸자와 대졸 이하자의 소득 격차 이것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직업적인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들 사이의 그 소득 격차 이것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소위 income inequality 소득 불균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명제가 금년에 발화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 성장이라는 현상이 국민 전체의 경제 생활을 동반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느 답이 맞다, 어느 전망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한 1년이 지나가면은 이 텍스 컷의 효과가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또는 긍정과 부정이 혼합형일 것인가,
이런 대충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12월 27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주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펜실베니아주에서 스노우스톰으로 56인치의 폭설이 내렸으며 이로 인한 항공편이 결항되고 도로교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이리에서는 하루 동안 34인치의 기록적인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현재 윈칠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새벽 오헤어 공항의 기온은 영하 3도, 윈칠은 영하 19도였습니다. 기상대는 이 추위가 위험 수준이며 동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운영하는 추위 대피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3개 대도시가 어제 많은 군 출신자들이 총기를 보유할 자격이 없는데도 총기 구매를 위한 배경조사 시스템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가 총기를 보유해서는 안 될 상당한 숫자의 군 출신자들을 FBI의 배경조사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지난 11월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의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어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기 보유를 위한 면허를 취득하거나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선 FBI의 배경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측근으로 알려진 코리 루원다우스키 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 대표적인 친트럼프 가수인 조이 빌라를 성추행한 혐의로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빌라는 루원다우스키의 성추행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지난 주말 워싱턴 DC 경찰에 제출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는 루원다우스키가 지난주 워싱턴 DC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윈스턴 처칠에 비유했습니다. 허커비는 어제 처칠에 관한 영화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감상했는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트윗을 했습니다. 허커비가 트럼프를 이같이 극찬하는 것은 허커비의 딸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백악관 공보비서를 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방법무부의 내부 성희롱 케이스 대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 감찰실이 밝혔습니다. 감찰실 보고서는 법무부가 성희롱 불만 제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위층 선에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보고서는 성희롱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보너스나 실적급 등 포상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독감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언론은 금년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는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 3월까지 독감이 계속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약 200개의 새로운 법이 일리노이주에서 발효됩니다. 새 법 중에는 세탁소와 미장원 등의 가격 표시 의무화법이 있는데 가격표가 점포 안에 전시되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은 주내에서 코끼리의 서커스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원 사육은 가능합니다. 에디슨 경찰관이 자택에서 산고를 겪고 있는 산모를 도와 아기를 순산시켰습니다. 산모 산드라는 병원 가는 시기를 놓쳐 자택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911 신고를 받고 달려간 여자 경찰관 마리아 레이즈가 산모를 도와 남자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어제 태어난 마라치는 6번째 아이로 산모는 5번째 아이를 자동차 안에서 순산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11도, 밤 최저 6도, 체감온도는 영하 21도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늦은 오후 한때 약한 눈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18도, 밤 최저 9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15도, 밤 최저 영하 2도. 토요일 가끔 구름 많겠고 매서운 추위가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도, 밤 최저 영하 1도입니다.